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무인점포 창업 순서에 대해서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소매점, 무인 카페나 이런 거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인 애완용품 샵도 있잖아요. 그거는 더 간단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무인 점포만 지금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로 무인 점포하고 무자본 창업과 관련돼서 연계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연구 중이거든요. 어, 지금부터 이제 무인 점포 창업 순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각 단계마다 뭐 추가해야 될 점이 따로 입지마다 있지만, 기본 메뉴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무인 소매점이나 무인 점포나 무인 카페를 할 자리에 이제 매출액을 산정해서 비용 모든 임대료 빼고 전기료 빼고 모든 비용 빼고 월 200이 남는 1년 평균 2천만 원, 2천에서 2,500 정도 남는 자리가 이제 낮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자리에 적당한 자리가 낮다고 하면 부동산 계약을 해야겠죠.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리가 좋고 그래서 부동산 계약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아이스크림 점포 차렸을 때 제일 그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전기 사용이에요. 전기가 7평 정도에서는 7kW 최소 7kW에서 10kW까지는 들어와줘야 되고, 한 12평 이상이고 뭐 20평 이상인 데는 뭐 어떤 데는 한 17kW까지 증설을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20kW까지 되고, 평형이 점점 커지고 아이스크림 통이 이제 아이스크림 통, 냉동고, 스탠드 냉동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대부분 무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거 다 그 전기를 쓰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뭐 매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넣을 수 있는 더 넣잖아요. 그럼 하나 더 키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매장이 지금 7평 미만으로 조그맣게 점포를 여는 데면 그 부동산 그 자리가 났을 때 그 한전에 전화를 123 맞나요? 대표 번호가 한전에 전화하는 게 가장 좋고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대부분 분들은 이게 물어요. 제가 이제 이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전기를 한 7kW나 10kW까지 최소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 확보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분당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5kg로 되어 있는 7평 정도나 7평 미만인 데는 5kg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증설이 가능한 건물이 있고 증설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이제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서 계약은 이제 파기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내 점포 자리에 전기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한전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그 주소를 얘기하면 돼요. 주소하고 호수를 정확히 얘기해주면 바로 이제 서비스센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몇 킬로까지 어떻게 증설이 가능하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제가 하는 점포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저는 이제 성격 급해서 이 자리 매출 딱 가졌을 때 월 1년에 한 3천 벌짜리라고 생각해서 무턱대고 그냥 계약을 하고 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몰랐죠. 핑미핑리였는데 첫 사업장이 그쪽에서 체인점이니까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나 무인 점포나 이런 거는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일종의 이제 본인이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편의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픈 날 때까지도 전 준비 없이 그냥 알아서 다 뭐 매뉴얼돼 있거든요. 어느 팀이 와서 탁탁탁 문제 해결도 탁탁탁 해서 편의점 하면서는 배운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많이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진율 이런 거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가격 설정도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이 가격으로 설정된 거 내가 이번 주에 이걸 얼마만큼 더 팔 수 있을까, 그거 영업 측만만 고민해서 그건 편해요. 하지만 내 실력이 그만큼 안 쌓인다는 거예요. 무인 점포를 하다 보니까
그 전기공사부터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챙겨야 돼요. 어느 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한다고 걔네가 전기공사 가능한지 미리 알아봐주고 계약할 때 체크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하나 알아봐야 돼서 그냥 체인점을 끼고 뭐 핑미든 뭐 아이스캔디든 응원스크루든 여러 체인점을 낀다고 해서 더 좋지도 않고 걔네를 낀다고 또 나쁜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고 덜 들고, 그 차이는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도배장판 A라는 데 가서는 좀 이사장님이 100만원 해주시는데, 이쪽에서는 20만원 깎아주고, 이런 정도의 그 효과지, 체인점으로 차린다고 아이스크림 점포 돈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조금 손품 팔면서 하면, 혹시 더 시간 가치를 따졌을 때 훨씬 더 저렴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모르면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도배장판도 너무 싸고 이렇게 내가 그런 쪽으로 이제 도배장판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거고 지인이 아주 싸게 하는데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계약 전에 꼭 알아야 될 건 전기 사용입니다. 한전에 전화를 하세요.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리소하고 그 건물의 모든 관리소가 있으면 관리소에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한 번 더 한전의 대표전으로 해서 이래 해서 7평 미만인데 10kg는 증설을 해놔야지 마음껏 냉동고를 넣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외부에 냉장고를 놓고 또 쓸 수도 있으니까 10kg까지 쓸 수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12평 이상은 15kg 정도는 증설을 해놔야지 편합니다. 18평 이상부터는 18평 이상부터는 뭐 15kg 이상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냉동고 수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뭐 평형이 크다고 냉동고 수가 무한히 이제 늘리지는 않고 그 빈자리에 다른 품목을 갖다 놓고 파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점포 무인 카페 같은 경우도 최소 뭐 5kg에서 7kg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무인 카페는 제가 하진 않지만 이제 대충 이제 구조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전기 사용이 어느 정도 증설 가능한지 꼭 체크하시고 가능하다는 확답이 있으면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한 후에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뒤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계약이 처음이었죠. 권리금을 준 경우 원래 바닥 권리가 있는 자리였으니까.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도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바로 점포 옆집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또 계약을 했으니까 뭐 사이 뭐 이렇게 나빠질 일이 없잖아요. 제가 도움을 또 청할 일이 있으니까 그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도 또 100만 원을 또 지급했어요. 부동산 복비도 또 100만 원 지급하고 이제 월세가 90인데도 그 정도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수수료를 안 줘도 된대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신 분은 부동산 계약할 때 컨설트 비용으로 미리 이제 사인을 하신 경우는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인을 하지 마시고 권리금에서도 이런 그 복비를 내야 된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싸우지 마시고 싫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래 해서 안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다시 알아보고 사장님도 알아보시고 제가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저 부담돼서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잘 얘기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 지역 사람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너무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저의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정해서 그분이 수긍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그래도 달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조금 이분하고 이렇게 흥정을 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가 하면 그분이 그럼 절반 나도 이제 수고를 했으니 50만 원만 달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점주님 따라서 50에 그냥 우리 주 고객이 될 거니까 좋게 얘기해 줄 거니까 하고서 끝내든지 아니면 이래서 저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게를 뺄 때는 그거는 조금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가게를 이제 막 차리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 꿀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부동산 계약을 한 다음에는 이제 큰 공사가 이제 도배장판하고 전기공사인데, 제일 큰 게 전기공사예요. 저도 이제 부동산 계약하고 딱 일주일 만에 오픈을 했어요. 일주일하고 한 정확히 10일. 지금 되돌아오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그 하나하나 좀 따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좀 더 챙겼으면 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당시에 되돌아가고 또 생각을 했다고 해도 내가 알았을까 싶기도 하는 거죠. 지나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차리실 때 이제 지금은 무인점포 창업하신 분이 많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거 여러 방송이든 뭐 자료든 많이 수집해서 꼼꼼하게, 이제 제가 여기 제 카페에 이제 무인 창업 순서하고 그때마다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을 테니, 그거 출력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분들 거 의견을 첨부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이제 조심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전기공사 업자를 그 핑미든 아이스캔디든 응용스크류든 뭐 아이스박스든 너무 많잖아요. 일단 하여튼 그런 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그 업체도 따로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하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분도 편의점처럼 어떤 큰 회사 전기공사 업체를 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편의점 그런 한 회사를, 하청 큰 회사를 끼고 냉장고는 냉장고 담당하고 전기는 전기공사 담당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24시가 편의점은 다 대처가 돼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집에 그 도배장판 하는 것처럼 전기공사, 우리 조명 달고 할 때 전기 기사님 불러다가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업체가 소개하는 그 사람한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제가 그 두 개 업체 끼고 했는데 한 구사장님보다 다른 구사장님이 월등히 돈은 더 들었어도 전기공사에서 되게 만족했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또 전기공사 그 도매점 그 사장님이랑 이제 사업을 같이 조인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도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본인이 다 세팅을 해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한 3개인가 4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필요한 전기가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을 잘 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하신 분은 조금 쌌어요. 저렴했지만 아직도 이제 그 뒤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처음부터 깔끔히 해놔야 되거든요, 전기공사는. 근데 두 번째 하신 분은 이제 처음부터 잘 해놔서 뭐 가끔 궁금한 거 있고 가끔 전기가 나가거나 이러면 또 전화를 드리면 또 해결을 해주시고, 돈은 또 적게 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 딴에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기공사를 맡겼을 때 하는 비용 정도예요. 근데 그런 비용은 이제 본인이 최상은 가장 잘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가장 저렴하는 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 여력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런 분을 찾아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고, 저는 그냥 공사 좀 잘하되 적당히 수임을 주고 그분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아마 총체적으로 한 몇십만 원 차리는데 더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충분히 만족해요. 그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비용 10,000원을 더 절약하고 2만 원을 절약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정말 많거나 그러신들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전 또 시간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건 조금 무시하고 잘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 다음에 공사를 해도 두 번째 하신 분한테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전기공사 할 때 하는데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할 때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 이제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이러이러한 거 수집한 거 더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전기공사할 때 부탁을 해야 되고, 저처럼 매장이 좀 작은 점포 2개를 하는 경우 밖에 데크에 냉장고나 기타 하나를 더 놓고 싶은 거죠. 입지마다. 그래서 매장이 커서 안에만 냉장고, 냉동고를 놓는 매장이 최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데는 월세가 좀 나가고 지방이 아니고서는 월세가 더 나가잖아요. 근데 입지는 좋은데 평형이 좀 작은 그런 데는 안에 자리로만 부족하니까 밖에 냉장고 정도 음료 기본적인 건 전 항상 새 매장 다 둬요. 음료가 주력은 아니지만 길 가다 오가는 사람, 그 건물에 사는 사람한테 아주 최소한의 음료 있잖아요. 그거는 두기 때문에 그런 데크가 필요한 경우는 밖에 그 콘센트를 하나 빼두셔야 좋아요. 처음에 하신 분은 안에다가 이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밖에 이제 전원을 쓰기 지금 공사를 다시 해야 되나 불편한 거죠. 하지만 2번째 하신 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하시고 잘 아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도 필요한 공사를 밖에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콘센트 그 전원 끊는 이 구 있잖아. 2구나 3구짜리 요거 네모난 거 이거를 아예 밖에 매장도 이제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면 미리 빼서 밖에 했을 때 그 기구를 냉장고를 놨을 때 또는 뽑기 기계도 요새는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꼽을 수 있게 미리 꼭 3구짜리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사할 때 그 안에 있는 거하고 특히 이제 꼭 이거는 적어 놓고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냉동고를 사이드로만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앙에 놓을 경우가 있잖아요. 또 나중에 내가 지금은 이제 비어 있지만 중앙에 냉동고 하나나 냉장고를 놓고서 전기 제품을 놓고 이제 뭔가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 전원을 이쪽에 있는 거 전구를 갖다가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게 전선이 이게 전기줄인가요? 코드줄이 전기 이게 뚫는 줄이 회색줄 있잖아요. 그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밟잖아요. 그러면 밟으니까 그 위에다가 뭐 캡도 다이소에 갔다가 새서 해야 되고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전기공사할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증서를 최대로 내가 더 갖다 놓을 수 있는 한 냉장고, 냉동고 수를 고려해서 전기 증서를 최대한 해놓는다. 돈이 아까워서 안 해놓으시면 안 돼요. 전기 증서를 15kg 했는데 내가 10kg밖에 안 써. 그러면 한전에 전화해서 전기 사용량이 이거밖에 안 하니까 저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하면 그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한전이 와서 그냥 해줘요. 하지만 중간에 하다가 10kg 하다가 전기가 갑자기 부족해서 뭐 추가 부담금이 나온다,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전기공 증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업장을 뒤집고 냉동고를 빼고 막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서 불편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추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는 이제 7kg로 6평 6접 민평에 이제 그 7kg로 증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체 처음에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그때는 에어컨도 별로 사용 안 했고 전기용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 건물에 대해서 그 전기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건물을 그때 파악하니까 이제 그 정도 전기를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전체 건물이 관리수도 따로 없거든요.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이 건물은 증설을 하려면 뭐 안전진단 뭐가 이제 선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증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부동산 계약 전에 한전에 전화해서 체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미 다 차려놓은 다음에 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전기증설이 그래서 냉동고는 다 들어왔는데 전기증설이 오픈하고 한
2달 후에 이게 전기 증설이 돼서 초과 부담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부담금이 문제가 아니냐. 그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전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다 이미 오픈해서 시작됐는데 중간에 전기 증설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가부하가 생겨서 이게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유연히 대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뭐 전기가 나가서 뭐 냉동고가 안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더라고요. 두꺼비집이 내려가고. 그래서 전기 사용 그러니까 계약 전에 항상 그걸 한전에 체크해서 어떤 문제를 생기면 어떻게 처리 가능한 건지, 처리가 안 되면 이제 과감히 계약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공사할 때 밖에 콘센트를 할 거면 미리 그때 빼고, 그리고 중앙에 냉동고를 넣어서 이제 선이 지나가게, 콘센트는 벽면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이 그 통행로로 해서 지나갈 것 같으면 그거 미리 그분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알아서 안 해주세요. 아, 가운데 냉동고 몇 개를 넣을 건데 밑에 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콘센트 하나를 마련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전기선을 뽑아가지고 가운데 콘센트를 하나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가운데 놓는 냉장고나 냉동고는 그 콘센트를 이용해서 하면 주통행, 그 고객님들이 다니는 통행에 전기선이 지나갈 일이, 전기 코드 선이 들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리 꼭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끝났으면 전기공사는 조명까지도 같이 해요. 조명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 없고요. 기본 공사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 조금 밝은 게 좋아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전구를 좀 많이 달았고, 지금은 전구가 절반은 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손을 안 보고 있어요. 이제 차츰 이제 재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번화가에 위치한데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리는 데는 문제가 좀 없는데 덜한데, 이제 좀 한 블록 들어가도 아파트 단지 있고 숲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차리시는 그 점포는 여름에 벌레가 좀 많아요. 벌레가 많아서 문만 열면 들어와서 이제 벌레 시체들이 많죠. 그러신 분들은 외부에 그 기다란 형광등 있잖아요. 그 어닝도 할 거 아니에요. 어닝을 하면서 그 밑에 전구를 아주 깔아서 불을 켜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껐다 켰다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고 이러는 게 번거로워서 이제 24시간 그냥 켜놓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밖에 전구 콘서트를 둬야 되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예요. 어닝은 상관없지만 어닝 밑에 이제 그 기다란, 우리 집에서 쓰는 기다란 그 있잖아요. 그 형광등,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벌레가 많은 지역, 크게 이제 도심지 않은 데는 거의 해당돼요. 그런 데는 그걸 해 놓으면 한여름에 벌레가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점포 안으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첫 점포가 그렇게 이제 청정 지역이었던 거죠. 기온도 역세권보다는 낮고, 바람도 많이 불고 벌레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급한 마음에 세스코를 설치했어요. 포천등 해서 세스코에 오면 이제 또 추가 비용 20만 원을 내고 뭐 포천등을 설치하고 매달 또 한 달 사용료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12만 원이 나갔어요. 그때는 내가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마음이 급하고,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업체에 나 편하려고, 저 편하려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스코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그 포천등에 낀 그 벌레를 빼고, 벌레가 오면 그쪽으로 이제 불빛으로 매장 안에 포천등을 설치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파는 포천등도 많고, 벌레가 많으면 그 조그만 등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지금 그 뒤에 보이는 파란색 그 조명도 저희 그 역할이에요. 벌레들 싫어해서 저희 남편이 저렇게 해놨어요. 24시간에서 찌지지 전기 오면서 밑에 떨어져 있는 벌레 시체들이 많아요. 근데 저런 거 용량 큰 거를 설치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벌레가 많은 지역은 1차적으로 밖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서 설치해 놓으면
밤에 이제 그 전등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어닝 부분이 밖에가 밝은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2차적으로 벌레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안에 없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스코 매달 11만 원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는 벌레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작년에 이제 위약금을 좀 내고서 취소했어요.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너무 그럴 때는 이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더 고정비용 안 줄이면 제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라도 비용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약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리면 여기 영업사원 거기 계신 분이 이제 저희가 계약 해지할 때마다 무슨 불이익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뭐뭐 좀 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정중히 가게가 너무 실제로 힘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고정비용 하나 매달 10만 원 절약하는 게 여기선 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제 그분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세요. 가게가 너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정비용 10만 원을 줄이고 그 10만 원은 이제 제가 이제 건물에 이제 항상 건물도 관리해주고 그분한테 5만 원씩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다 내면서 그분들이 전체를 소방이든 하시는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 이발소 사장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해서 그분한테 이제 10만 원을 드리면서 가게에 간단한 일 있잖아요. 그거 이제 비가 오면 제가 못 갈 경우 이거 좀 넣어주세요 하고서 부탁을 드려요. 근데 청소도 이제 너무 제가 매일 갈 때도 있지만 요즘은 뭐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을 주중에 가고 주말에는 좀 안 가요. 겨울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가깝긴 해도 차 끌고 가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신 그걸 해줘요. 그러면 저도 편하고 서로 편하고 그래서 세스코 비용을 아껴서 이제 지금 제가 더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공사가 제일 중요하고 밖에 제가 말한 거 참고해서 또 다른 점주님들의 이제 얘기를 좀 들어서 오픈할 때 미리 사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도배장판에 들어가시면 돼요. 도배야말로 가장 싼 걸로 하시면 돼요. 뭐 문의 넣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 가게 카페처럼 차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추가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이제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식당이 있던 자리나 예를 들어 이제 사무실이 있던 자리는 특별히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식당이든 기존 점포가 있던 자리는 지저분하고 무슨 주방 시설이 있거나 이러면 이건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돼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요. 철거 비용이 꽤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아시는 저렴한 인테리어 업자, 인터넷을 통하든 그건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업체에 낀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려주는 점포 온라인 이렇게 무인 점포도 차려주는 업체에 따라서 전체를 자기들한테 다 맡기면서 총 차리는 비용이 5천 드는 점포도 있잖아요. 편의점처럼 그런 점포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그거는 이제 업장마다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철거하면서 도배장판까지 하실 분을 찾으면 되고, 저는 이제 도배에는 돈을 안 들였어요. 도배를 했나? 도배는 다 안 한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과자 선반이 들어가고 이제 보이는 데가 위에하고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냥 부인의 기존 그게 크게 더럽지 않고 그냥 흰색에 우리 집에서 많이 하는 그 도배지 있잖아요. 실크지도 아니고 그냥 그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배는 안 들었고, 이제 바닥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그게 욕실 같은 타일 바닥이었는데 그냥 둬도 됐는데 그 업체에서 뭐 이렇게 이걸로 하면 좋다 해서 그냥 했어요. 그게 싸긴 했지만 지금은 좀 후회해요. 그냥 기존 타일 그냥 둬도 색깔이 조금 좀 올드해서 그렇지 괜찮았거든요. 점포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냉동고를 다 놓으면 이제 빈자리들이 별로 없어요. 통행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보이는 자리도 별로 없는데, 구태여 그걸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와서는 좀 후회돼요. 그리고 제일 이제 새로 바닥까지 내가 너무 세련되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바닥의 청소 용이성이에요. 다른 게 이게 재질이 좋냐, 안 좋냐, 이거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판 같은 경우는 이제 더러워지면 이 밀대로 밀어야 되잖아요. 장판을 까는 점주님도 있고, 붙이는 뭐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저희는 그게 제일 싸다고 해서 장판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 손님들이 오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얼룩이 남고 발자국이 남아가지고 이게 닦지 않으면 진짜 지저분해요. 특히 눈 온 날에 눈이 녹으면서 이제 매장에 들어오면 그때는 아주 지저분해요. 근데 하지만 다른 두 매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던 게가 돌 같은 거예요.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까 빈 점포로 있었는데, 원래 전 세입자가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 바닥은 진짜 1년에 한번 바닥을 안 밀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무인 점포는 적은 나의 노력으로 이제 큰 수익은 못 바라지만 내가 이제 편의점은 10만큼 노력해서 이제 500을 번다고 하면 무인 점포는 1만큼만 투여를 해서 내가 200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이제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 이제 장판으로 깔았을 때 내 노력은 매일 가서 이 밀대를 밀어야 되는 거고 이미 깔려있는 그 돌 모양의 그 바닥이 있거든요. 미끄러지도 않고, 그런 바닥으로 했을 때는 내가 진짜 더러울 리도 없어요. 발자국도 안 남더라고요. 사실, 게을러서 지금 두 매장은 그 바닥으로 된 두 매장은, 한 매장은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닦았어요. 쓸기만 하고. 그래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번 이제 이제 한번 청소업자 해서 한 번만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돈이 들어도 처음부터 해놔야 돼요. 필요한 데는. 그리고 이제 에어컨, 그 다음에 도배장판까지 됐다고 하면 이제 이 수도시설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이거 죄송하네요. 2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많네요. 기존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수도가 아예 없는, 할 수도 없는 점포도 있지만, 수도관이 이제 깔려있는 점포가 있어요. 작은 점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매립하는 게 좋아요. 아이스크림 통만 넣어도 다른 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큰 점포는 그 수도 시설을 매립하지 말고, 조그만 싱크대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만들어서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5평인데 매장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무인 소매점으로 차렸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그러니까 한여름 평균 40만 원대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이 팔리는 매장이 아니에요. 15평 정도에. 15평 이상 매장에 내가 아이스크림이 하루에 성수기에 40만원에서 50만원 밖에 안 팔린다 하면 그 냉동고 수가 7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더 늘리면 재고 비용만 가져가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시로 와서 채우기 때문에 재고를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냉동고 수를 하나도 팔리는 양만 두고 필요한 냉동고 수만 칸 조절을 해서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자리들이 생기면 그 각 상권마다 이 자리는 이제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좀 있는 자리야. 그러면 커피가 팔린다는 거죠. 물론 옆에 커피 점포가 있으니까 팔리겠어?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옆에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에서 커피 팔고 거기서 살 사람은 거기서 사고 여기서 살 사람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수요가 분산될 뿐이지 내가 거기 있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유동인구가 나와서 내가 1,000원에 자판기 커피 드립으로 기계로 내리는 거 한 1,500원, 1,200원 이런 거 깔아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밖에 수도관을 연결해서 자판기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슬러시도.
40만원, 한여름 40만원에서 50만원 평균 매출 나오는 데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자리가 많아요. 월세가 아주 싸지 않고서는 수익이 겨울에는 좀 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런 점포는 내가 점포를 접거나 아니면 이거 타겟책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겟할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안 찾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해서 다 있습니다. 해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최근에도 누구한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차라리 더 추가할 때는, 뭐, 애들이 좋아하니까, 짱구 키링 너무 열심히 해서 장기성이에요. 그건 주매출로 가기 힘들어요. 재미로 한번 갖다 놓고 계속 파는 거고, 주매출이 갈 수 있는 사람의 성향, 내가 여기서 팔 수 있는 걸 찾아내서, 예를 들어, 그 상권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리가 나면 뭐 복합기, 대여해서 이제 이런 거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나 시도하려고 하고, 자리가 남는 자리를 냉동고로 놓는 게 아니라, 이 상권에 맞는 뭘 하나 갖다 놓고 내가 뭘 시도할 수 있을까? 생산이 있다.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래서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내가, 상권 분석할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추가 매출을 하루에 얼마나 낼 것 같다.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이렇게 자리 잡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걸 판단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수도 시설이 기존에 있고 평형이 15평 이상, 제 생각에 12평 이상도 돼요. 10평 이상이 되고 수도관이 이미 있으면 그걸 없애지 말고 살려가지고 조그맣게 수도 시설을 그냥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뭐 자판기 영업허가를 따가서 자판기 커피를 두셔도 되고 판매 방법은 다양해요. 무인 커피숍처럼 그냥 그 단말기가 커피숍에 달려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인 점포가 그냥 실내하고 사람이 사가는 매장 아니겠어요? 다 실내예요. 실내하고 사가는 매장에 뭐 커피 머신에 단말기가 있어 거기서 결제하고 꼭 가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추가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믹스 커피를 내가 좀 팔고 싶다 그러면 렌탈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렌탈하는데 그냥 믹스커피 렌탈 비용을 주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렌탈 뭐 2달, 3달만 해보겠다 하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시도하는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써놓는 거죠. 이게 믹스커피 한 잔에 뭐 500원 해놓고 가격은 어떻게 바코드를 찍고 사가세요. 그러면 이제 포스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바코드 없는 상품 등록하는 포스가 있고 그런 게 없는 포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바코드 하나를 붙여놓고 펜발로 저는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지구젤리도 그렇게 팔아요. 아주 알아서 잘 사가요. 그래서 지구젤리를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오픈할 때 가보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지구젤리를 저는 좀 팔아야겠더라고요. 그런 데는 애들이 그게 주 매출이거든요. 일회성 매출과 주 매출은 다른 거예요. 지구젤리 같은 경우는 주 매출이에요. 왜 팔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보면 이제 점주님들이 2개씩 포장을 해가지고 바코드를 또 이제 업체에 맡겨가지고 바코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바코드 업체에 맡기는 거는 돈이 드니까 그거는 뭐 2번째 치고라도 그걸 일일이 제가 수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계속 이렇게 해서 팔 자신이 없는 거죠. OPTT 투명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개당 뭐 몇십원 꼴이 되거든요. 그 개당 지구젤리 하나를 넣고 테이프를 붙이고 시간이 나고 뭐 이렇게 재미로 하실 분은 상관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러려면 제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노동의 대가가 더 큰 거예요. 그 시간 가치가. 그 시간 차라리 편의점에서 지구젤리 일주일에 10개 팔까 100개 파는 것보다 그냥 내가 1시간에 편의점 1시간에 있는 게 지금 월급이 안 나가잖아요. 그게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전보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팻말 하나를 그냥 붙여요. 화분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팻말 있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뭐 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꽃 하원 가는 데는 그런 팻말을 다 팔고 저 같은 경우는 꽃도 팔아보겠다고 양재시장에 이제 부자재 가서 한번 사다 놓은 게 많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팻말이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막대기처럼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바코드를 하나만 붙여요. 코팅을 해서 붙여서 거기다가 이제 설명도 안 해놔도 애들이 알아서 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지구젤리 통에다가 지구젤리를 넣고 구펜말을 그냥 꽂아놔요. 한 2개 정도. 그러면 알아서 잘 살아요. 어차피 훔쳐갈 사람은 훔쳐가고 바코드 찍고 갈 사람은 가요. 이거는 신뢰가 기본이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도시설은 이제 해놔야지 나중에 자판기 커피라도 팔 생각이면 허가증이 나거든요. 자판기 영업허가 뭐 그러니까 신고제니까 그걸 뭐 허가받는 업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해서 시설이 이제 돼 있으면 이제 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걸레 빠는 용도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기존 시설을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인터넷 설치예요. 인터넷 설치도 저는 이제 업체가 당연히 다 해주는 줄 알고 안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전화할 때 인터넷 설치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한테 뭐 몇십만 원을 받고 설치도 하고 뭐 조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내가 알아보셔가지고 나한테 혜택이 많은 그런 인터넷 용량하고 물어야 되는 거는 이제 CCTV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를 쓸지 어느 속도를 쓸지 제가 그쪽에는 이제 잘 몰라서 가장 작은 업체 차려준 사장님한테 어느 정도까지 속도가 있어야 되나요? 하면 이제 어느 정도다. 최소한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하셔야 돼요. CCTV 보는 속도가 너무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서 인터넷 설치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설치와 동시에 이제 에어컨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공사하고 에어컨이에요. 무인점포에서. 에어컨은 난방되는 거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겨울에 추워서 어떡하지 해서 난방되는 이제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거 맨 처음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점포 돌아다니면서 점주님들 전화번호 써 있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다 몇 군데 물어봤죠. 이래이래한데 난방기까지 필요 있냐? 이미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절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정말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이 중요해요. 에어컨을 잘못 설치하면 그냥 이것도 골치 아파요. 처음에 에어컨 기계 설치했는데 그게 문제가 일으켜서 한 3개월 동안 골머리 썩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할 때는 내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하겠는데 10kg 정도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평형에 딱 3배로 곱하셔야 돼요. 내가 임대한 평이 10평이면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곱하기 3배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우선 이제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여기 하고 이제 에어컨부터는 이제 2편으로 하겠습니다. 2편에서 봬요.